셋. 세야!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연수새누리 김태경. 선미라입니다. 네. 오늘은 책을 읽읍시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국장님께서 제게 소개해주신 책이에요. 어떤 책인가요? 네. 책을 우선 들어야겠네요. 네. 제가 성미라 선생님께 추천도 해드리고 오늘 선생님들에게 함께 나눌 책은 이 아몬드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교육을 갈 일이 있어서 1박 2일이었어요. 교육을 갔었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저녁에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 건물에 도서관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고르다가 이 책이 딱 눈에 띄었어요. 무슨 점이 눈에 띄었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 아이가 표정을 짓고 있고 옆에 제목은 아몬드래. 그래서 이 표지만 보고 아 재밌겠다 하고 이 책을 선택해서 바로 읽게 됐죠. 다음날이 교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이 책에 빠져서 바로 하루 만에 이 책을 읽었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요. 서점에 베스트셀러 진열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네, 남아있고 아마 지금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딱 보면은 아이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있고 아이의 표정이 되게 굳어 있어서 이 책은 무슨 책인데 이 아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 했었던 것 같아요. 딱 보면 아이가 아몬드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이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책 제목이 왜 아몬드인지를 선생님들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요? 네, 이 책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우선은 이 표지에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인 윤재라는 아이, 그리고 곤이라는 아이, 도라라는 아이까지 해서 3명의 아이가 나오는데 윤재라는 아이를 중점적으로 이 이야기는 펼쳐지는 것 같아요. 윤재라는 아이는 선천적으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기의 감정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행동으로서 나타내지도 못하는 병이에요. 이 병을 가진 아이는 엄마랑 할머니랑 살게 되는데 이 엄마랑 할머님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아이는 자라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다른 아이와 이제 비슷하게 어머니와 할머니의 학습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들을 그냥 단순히 외우게 되죠. 그래서 별 영향력 없이 살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할머니랑 어머님의 보살핌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여기에서 윤재가 만나는 아이 중에 곤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곤이는 저희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야 라고 이렇게 찍혀있는 아이예요. 근데 곤이는 윤재랑 다르게 윤재는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데 곤이는 굉장히 감정이 많은 아이예요. 감정 표현도 풍부하고요. 그런데 그 감정이 주로 화를 낸다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윤재를 굉장히 괴롭히는 역할로 나오는데 막 때리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윤재가 어떤 아이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아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라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도라라는 아이는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곤이랑 마찬가지로 감정 표현에 있어서 되게 풍부한 아이예요. 곤이가 부정적인 화, 분노,
이런 감정들을 표출을 많이 하는 아이라면 이 도라라는 아이는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그리고 되게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자유분방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아이예요. 윤재는 고니를 통해서 그런 화,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배우고요. 또 도라라는 아이를 통해서는 사랑라고 라는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책을 아까 이틀 만에 후다닥 읽었다고 하는데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이 책이 제가 원래는 소설을 잘 안 보는데 이틀 만에 볼 정도로 술술술술 읽혀요. 그래서 맞아요. 금방 보게 됐고요. 저는 여기에서 윤재가 정말 재미있는데 윤재가 모든 사람들한테 괴물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할머니와 엄마에게 보살핌을 받는데 할머니 또 괴물이라고? 괴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조금 다르죠? 수식어가 붙어요. 예쁜 괴물 이렇게.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쁜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 수식어를 보면서 할머니가 조금 투박하지만 이제 윤재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작가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중에 제가 하나 써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인간을 만드는 것도 괴물을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주고 싶었다고 하세요. 저도 그 이야기를 보고 할머니와 엄마의 윤재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고니와 도라와의 우정 이런 것들이 이 윤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에 울었죠. 네. 국장님이 우셨다고. 스포는 아닙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우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셨어요? 저는 윤재라는 아이의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윤재가 감정을 못 느껴? 감정 표현을 못해? 이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슬픈 일이 있거나 어떤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감정들을 화, 슬픔 이런 걸 못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됐는데요. 이 책에서 윤재가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차가 나에게 위험하게 다가오는데 나는 감정을 못 느끼다 보니까 이 차가 나에게 위험하구나.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감정이 없어서 나는 피하지를 못하는 바보일 뿐이다. 라는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대목을 보면서 때론 내가 피하고 싶고 느끼고 싶지 않은 공포나 어떤 화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도 나를 지켜주기 위한 감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겪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근데 진짜 감추고 표현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저도 이 감정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게 된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 막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막 추천해요 라는 그런 부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도 어색하실 것 같아요. 누구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되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색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오는 윤재가 부모님, 또 할머니랑 어머니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 부재로 인해서 또 권희와 도라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 감정들을 이해하고 학습해가고 그런 과정들이 저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다른 선생님들과 많이 만나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부분, 인상 깊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눈 부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어요. 저희가 얘기한 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음. 저희는 선생님들께 이 책을 네. 읽어보시라고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와 같은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박! 안녕. 다시 만나요. 더 하시겠습니다. 안녕.